남태평양의 외딴 섬 팔라우. 그곳에 그녀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낙원이라 불릴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이곳 바다에 정착한 지 벌써 3년. 작살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산호 속에 꼭꼭 숨은 개부를 알아보는 안목도 생긴 그녀의 이름은 김영숙. 홀로 2억 만리의 바다를 유영하는 그녀는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360여 개의 섬나라 팔라우. 태고의 신비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곳이죠. 이 팔라우의 바다로 그녀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팔라우는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 단체인 해양연구보호기구가 세계 최고의 해양낙원 1위로 선정한 곳이지요. 나폴레옹의 모자를 닮은 이 물고기. 나폴레옹 피쉬 같은 희귀 어종을 비롯해 1,500여 종의 물고기와 700여 종의 형형색색 산호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중 천국입니다. 영숙 씨의 일터는 팔라우의 바다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스킨스쿠버 가이드. 관광객이나 다이버에게 수중 세계를 안내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죠. 수심 20-30m의 환상적인 수중 세계. 그러나 1시간가량 잠수를 하다 보면 몸의 중심을 잃거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고객이 있게 마련. 이럴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그녀의 몫입니다. 서둘러 부표를 쏘아 올려 위치를 알리고 수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덕분에 팔라우 수중여행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행운이었어요. 팔라우 미스김 정말 고마워요. 최고예요. 너무 환상적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안 내려오는 거안 되겠어. 뭘 보고 안 보세요? 아니, 전 처음에 2마리 봤거든요. 네, 큰 것도 1마리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물 위에서도 일은 계속됩니다. 스쿠버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리하는 영숙 씨. 남자 다이버들 못지않게 힘쓰는 일도 척척입니다. 다이빙레벨은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로는 7명 중에 한 4번째 정도 된다고 할까요? 나이는요? 나이는? 나예요? 나이는 오늘 나온 스텝 중에선 제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Only one Korean diver in SeaWorld. Yeah, only all men. 올해 41, 팔라우 유일의 한국 여성 다이버. 이제는 영숙 씨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다이빙의 명소이자 다이버들의 휴식처인 걸메하우스. 이곳에서 영숙 씨는 미스 김으로 통합니다. 야채 라빈. 다이버들의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걸메하우스 최고의 요리사 라비는 3년 전 팔라우에 정착할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 덕분에 라빈의 요리를 가장 먼저 맛보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언제나 미스 김, 바로 영숙 씨입니다. For everybody you eat and then you leave a bit. 이거 와서 쳐다보고 있으면 알아요. 배고픔 하느니. 반가운 얼굴이네요. 일본인 다이버 친구입니다. 일어에 능통한 영숙 씨. の石のところにピタってこれぐらいの黒いのがついてる。コラルがあったりとかする辺の近く。なんもないです。もう石 이곳에 오기 전까지 20년간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동경을 떠나서 팔라우에 와 있을 거라고 저는 떠나올 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손님이 주고 가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들고 간 곳은 동네 생선 가게. 코리안 this one, you know? 코리안 소주? You drink this one strong? Maybe. 술 좋아하는 이웃 사촌을 챙깁니다. 이번에는 소주 선물을 받은 생선 가게 주인이 답례를 할 모양입니다. Only touching? Me? No, I don't know. Yeah, Only me touch you. Okay, this one take. 정 많고 애교 많은 한국 여자 미스킴. 동네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면 나중에 얼굴만 보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얼른 줘요. 그녀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이 녀석은 이름이 블루입니다. 직장인 한인 다이버 샵에서 그녀가 기르는 녀석인데요. 3년 전 떠돌이 개였던 녀석과 아무 연고 없이 홀로 팔라우에 온 영숙 씨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까불면 없나? 됐어. 처음에 그냥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조금 넘었을 때인가 봐요. 벌써 2년 한 4개월? 됐죠? 2년 반이 다 넘었죠?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정들어서 이제 없으면 보고 싶어요. 어디가 있나 궁금하고. 끝났어요? 닦아야죠. 돌아보면 참 아득한 시간입니다. 처음 1회 다이빙 2003년 10월 25일이네요. 그때부터 오늘 6년 전 우연히 TV에서 본 팔라우 바다에 반해서 다이빙을 시작한 영숙 씨. 36에 시작한 취미는 자격증만도 7개가 넘더니 결국 그녀의 직업도 사는 곳도 바꿔놓았습니다. 팔라우에 오기 전만 해도 일본 도쿄의 유명 회계사무소의 비서였습니다. 연봉 7천만 원에 미래가 보장된 한마디로 잘나가는 골드미스였죠. 예전에는 저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죠. 뭐랄까. 돈을 모아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뭐를 할 건지 그냥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면서는 몰랐는데 저는 지금은 그냥 조금 그래도
내가 이제 분명히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조금씩 만들어졌거든요. 그녀가 사는 곳은 팔라우 수도 코로르의 한 아파트. 일본에서 살던 집에 비하면 낡고 좁은 월세 아파트지만 대신 난생 처음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게 됐습니다. 갖고 싶었던 중에 한 가지예요. 뷰가 좋은 집. 의외로 팔라우지만 바다가 보이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마흔하나, 아직 솔로인 영숙 씨. 헌데 화장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딱 하나만 바르면 외출 준비는 끝. 3년 전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올 때 이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잘 나가던 캐리어 우먼의 옷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출합니다. 옷이 다 이거예요? 옷이 어느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팔라우엔 이게 어울려요. 여기서 막 팔라우에서 막 메이커의 비싼 옷들 입으면 어색해요.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팔라우식으로 간편하게 차려입고 제니의 농장에 들렀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제니는 영숙 씨의 단짝 친구입니다. 따로? 다이빙이 없는 날이면 제니네 타로밭에 나와서 일손을 거둡니다. 우리네 토란과 비슷한 타로는 팔라우의 주식입니다. This one. Nice one. Yeah. See? 감자나 고구마처럼 굽거나 쪄서 먹습니다. 가끔 생선 같은 거 하거나 뭐 고기 같은 거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희 고구마 같기도 하고 감자 같기도 하고 이거 수입따로는요 전 좋아해요. Scared? 타로 알맹이를 잘라낸 줄기는 땅에 다시 심으면 6개월 뒤에 또 수확할 수 있다니 아주 기특한 농작물이지요. 한창 타로를 캐던 제니가 야자수 잎을 베어냅니다. 그리고는 얼기설기 엮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새 멋진 바구니가 탄생했습니다. Take out this one. This one. Go like this. Open like this. And this one we put taro inside. 제니의 특제 바구니는 영숙 씨를 위한 선물. 일손을 거들었다고 바구니는 물론 타로까지. 오늘은 수지 맞은 날입니다. 이런 환경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급자족? 뭐라 그러지? 스스로가 만들고 자급자족?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사회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만든 거를 돈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럼 내가 만든 거를 또 나눠 가지기도 하고 아직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파야 따기에 도전해 봅니다. 오케이. Oh, not good. Good? See? That's good, but this one over here already. 파파야는 코코넛만큼이나 흔한 팔라우의 대표적인 열대 과일이지요.
요 안 익은 거는 파파야 썰어서 하면 돼요. Very good.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일을 끝내고 즉석에서 따먹는 파파야는 자연이 준 훌륭한 간식거리입니다. Yeah, good. Eh? 3년 전 팔라우에 와서야 난생 처음 반일이란 것을 해본 초보 일꾼 영숙 씨. 품삯으로 받은 타로 바구니 덕분에 앞으로 일주일간 끼니 걱정을 덜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바다에 나왔습니다. 다이빙 장비 대신 오늘 손에 든 것은 오징어. 오징어를 미끼 삼아서 바다 낚시를 해볼 참입니다. 영숙 씨도 강태공 대열에 합류합니다. 냉장고에 생선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나와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올라오는 물고기. 팔라우에서는 낚싯줄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예, 회로는 최고의 작은 말입니다. 팔라우 낚시꾼 조사야는 한 번에 2마리나 잡았는데 이건 스콜인가 봐. 영숙 씨는 그만 물고기가 아니라 엉켜버린 낚싯줄과 씨름 중입니다. 잡으면 즐겁고 못 잡으면 다른 사람 잡은 거 얻어먹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낚시꾼 치고는 너무 느긋해 보이네요. 그냥 크게 뭐 집착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경쟁들 많이 하잖아요. 막 남들이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해야 되고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돼요. 저는 고기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저녁에 좀 먹을 거 몇 점 있으면 되니까 굳이 꼭 제가 안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잖아요. 같이 얻어먹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아싸! 조바심 내거나 욕심 내지 않으면 의외로 뜻밖의 수확이 생기기도 합니다. 꼴찌였던 그녀가 가장 큰 월척을 낚았으니 정말 유쾌한 반전이지요. 너무 무거웠어. 이거 어떡해. 이게 오늘 저희가 잡은 고기입니다. 굉장한 거 있죠. 스키피. 영숙 씨의 막판 투혼에 힘입어 1시간 만에 무려 20마리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두 분이서 작품 하나씩 생선 가게로 팔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살짝. 낚시를 끝내고 무인도에 닻을 내렸습니다. 따로. 타로에 생선까지 잡았으니 점심을 준비해야겠죠. 갓 잡은 싱싱한 생선구이 요리는 팔라우의 대표 음식. 여기에 주식인 타로를 구워내면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양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팔라우식 자연 식탁입니다. 전 이렇게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음식 많이 안 먹죠. 무언가 뿌리죠. 뭐 소금이라든지 뭐 고춧가루 뭔가를 뿌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잡아서 그대로 그냥.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조미료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좀 기피해요. 불쾌하다고 할까?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죠.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바다와 마주 앉습니다. 긴장을 풀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일을 그녀는 공기 요가라 부릅니다. 팔라우에서 찾은 최고의 운동이라는군요. 알레르기를 제가 좀 갖고 있었는데 이건 알레르기가 우선 여기서는 그 알레르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공기 그리고 뭐 나무 또는 소리들, 새소리, 바닷소리 그런 것들이 많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단순하지만 여유로운 이 변화가 어떤 명약보다도 그녀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다이버샵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출근 시간도 한결같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 샵의 스텝은 모두 7명. 영숙 씨는 홍일점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걸메하우스가 오늘의 일터. 스태프들이 장비를 점검하는데요. 그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스태프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부인과 단둘이 여행을 온 일본인 관광객이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오토로산, 아, 도시오. 이러가 능통한 영숙 씨가 할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한 일본인 관광객은 서둘러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기대하며 떠난 지상낙원으로의 여행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끝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같은 배 타고 지금 떠나셨는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낙원이라 불리는 이곳에도 희로애락의 파고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부릅니다. 우울한 기분을 털어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직업은 낙원의 안내자니까요. 꺾기는 가능하면 절대로 위쪽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요. 위쪽을 바라보고 지금처럼 공기가 자동 배출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리발을 위아래로 저어보세요. 다이빙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사고지만 조금 전의 일로 영숙 씨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짜세요. 호흡하는 건 안 힘드세요? 자, 그럼 겁부터 내지 마시고 천천히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경험해보면 나중에 아주 좋은 느낌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언제든지 이상이 있거나 내 귀가 아프면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사인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깨에 이상 없으세요. 아시겠죠? 자, 신랑님 손 꼭 잡고
그녀의 말처럼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별천지의 세상을 선사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삶의 활력과 자유를 선사한 바다. 41살의 그녀는 오늘도 그 바다에서 비상을 꿈꿉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였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든 순간에도 그냥 내가 택한 거니까 하고 제 스스로가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찾았어. 오늘의 목표는 랍스타. 조개라도 먼저 잡아올게요. 대왕조개도 있어요 여기.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잠시 뱃길을 멈추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바다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피로를 푸는 것이 그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팔라우 사나이들은 작살잡이의 명수들입니다. 영숙 씨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군요. 팔라우의 명물인 자이언트 크랩. 영숙 씨는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게가 나가는 대왕 조개입니다. 물고기야 수시로 낚아 올리곤 하지만 이렇게 큰 대왕 조개를 보게 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뭔가 살짝 닿기만 해도 껍질을 닫아버리는 대왕 조개. 입을 벌리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대왕 조개답게 거대한 조개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석에서 먹는 조개회는 별미 중의 별미. 일 끝나고 바다가 주는 보너스라 그런지 맛이 가히 일품입니다. 바다에서 보낸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김영숙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야. 땡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다이버샵의 월급날. 너무 이거 700불이요. 그녀의 월급은 70만 원. 돈 많이 벌면 좋죠. 좋은데 그 돈 많이 벌면서 받아야 하는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은 제가 거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생활하기는 전 충분해. 일본에서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수입이지만 원했던 일이니만큼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합니다. 오후 3시 오늘의 퇴근 시간. 일이 끝나면 1시든 2시든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상사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블루야. 제가 힘들지 않을 만큼 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바쁠 때는 힘들 때 있죠. 연말연시라든가 다른 분들이 휴가를 즐기실 기간에는 저희가 좀 바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한가로운 시간들, 저희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월급날은 그녀가 마트에 가는 날입니다. 공장 시설이 전혀 없는 팔라우는 식료품이나 공산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별로 없고 전부 다 괌에서 수입해오는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먹을거리는 자연에서 해결하니 생활용품을 살 때를 제외하고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먹어버릇해서 월급날처럼 특별한 날에는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귀한 밑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립니다. 참 이상하지요? 유학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쌓아올린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왔건만 어찌된 일인지 입맛만큼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는 일만큼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끔 외로움은 불청객처럼 그녀를 찾아오곤 합니다. 팔라우에도 봄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 젤리피쉬 호수는 기분이 울적할 때 홀로 찾아오는 그녀의 은신처입니다. 엘마르크 섬에 있는 이 소금물 호수의 주인은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입니다. 바다와 고립된 채 살아온 이 해파리들은 촉수가 모두 퇴화돼 바다 해파리처럼 독성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촉수를 거두고 경쟁도 외로움도 상처도 없는 평화와 풍요의 낙원.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이곳에서 그녀는 몸과 마음을 치유받습니다. No, I think that's a pranking. 휴일을 맞아 모처럼 정글로 사냥을 나왔습니다. 우선 코코넛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과육이 많은 싱싱한 것을 골라서 덫을 놓을 참입니다. 녀석이 다닐 만한 길목을 골라 나뭇가지에 코코넛을 끼워두면 준비 완료. 이거를 나중에 껌껌해지잖아요. 그러면 코코넛 클랩이 내려와서 이걸 먹어요. 먹고 있는 동안 저희가 방 잡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팔라우의 명물 코코넛게. 열대 섬에서만 서식하는 이 개는 코코넛을 먹고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행성이라 덫을 설치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One more here. No, here. I know the place to put. 네, 알잖아. 라면 있다. 그새 코코넛만 먹고 도망간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모두 허탕인 듯한데 바로 그때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집게발로 코코넛을 움켜쥐고 있는 녀석이 바로 코코넛 개입니다. 외모가 무시무시한데요. 힘이 장사인데 특히나 집게발의 위력은 손가락을 절단시킬 정도랍니다. 이렇게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안 돼. 런어웨이. 짠. 오케이. 끈질기게 손전등을 붙들고 반항하던 녀석은 한참 만에야 항복을 선언합니다. 야, 어떡해. 팔라우의 별미로 인기가 많아 정글에서 녀석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군요. 오케이. I put inside. Where? 집게발이 워낙 사나운 놈이니 테이프로 꽁꽁 싸매둬야 합니다. 좋은가 봐요. 네? 좋은가 봐요. 신기해요. 저도 처음 잡아보거든요. 네, 코코넛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잡아다 놓은 거 먹기만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잡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해요. 너가 스튜디오에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팔라우의 매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온 불빛이 아주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물론 그런 가까운 곳에서 살았고요. 다이빙을 하면서 했어요. 네온 사인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하늘도 자주 보고 물론 그 뭐랄까 네온 사인이 별로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오늘도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로그북 쓰세요. 로그북. 로그북에 도장 있죠? 네. 로그북은 다이빙 일지를 뜻합니다. 가지고 나오실래요? 다이빙 날짜며 장소, 수심 등을 기록한 것인데요. 점원 채널, 점원 월. 다이빙을 안내하고 돌아오면 영숙 씨는 손님들의 로그북에 자신의 도장을 남겨둡니다. 해주셔야지 저녁 식사 시간에 여기서 이동하시면 조금 갑니다. 예쁘게 만드셨네 도장. 네. 오 많다야. 네. 영숙? 네. 영숙? 미스키? 다이빙 가이드로서 손님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그녀만의 징표지요. 저희가 팔라우에 오늘 와서 다이빙도 즐겁게 했지만 또 새로운 친구분을 또 한 분 또 만나뵙고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팔라우 미스김이라는 이 친구라도 팔라우 월드김.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팔라우 바다를 안내한 보람이 있군요. 3년 전에는 저들처럼 손님으로 팔라우에 왔던 영숙 씨. 이제 떠나는 손님을 환송 나온 주인으로 이곳에 남습니다. 이게 우선 제가 가장 그녀 앞으로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손잡이예요. 수중에서 카메라가 젖지 않게 하는 하우징 케이스를 들고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잡고 물속에서 다니는 손잡이. 앞으로 제가 그 사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가이드도 해야 하고,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 손님들 오시면 제가 좀 알아야지 그 손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가이드 하기도 좋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중 카메라 촬영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잠 못 자요. 영숙 씨가 팔라우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이지요. 어디든 가도 누구든 가도 행복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가 원하는 곳, 필요한 곳에 내가 가 있으면 그곳이 낙원 아닐까요? 파라오가 피디님한테 낙원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팔라오가 낙원이에요. 누군가의 행복을 들여다보는 것은 부러워한다거나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뒤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모두 행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니까요. 팔라우로 간 미스 김처럼 말이죠. KBS 한국방송 사랑해.